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또 뭐 소품을 또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경제 돋보기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실제 돋보기를 또 갖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얘기. 최근에 비트코인 시세가 좀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말씀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런데 또 오늘은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좀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전에 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른바 빗썸 사태, 이거 파장이 엄청 클 것 같아서 잠깐만 좀 짚어가면은요, 많은 분들 어제 소식 듣고 놀라셨을 겁니다. 2,000원,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주려고 했는데 2,000 비트코인을 잘못 보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240명 정도가 그걸 열어가지고 2,000 비트코인을 다 받았대요. 근데 비트코인 하나가 그 당시에 한 1억 원 조금 안 됐으니까 거의 2,000억 가까운 코인을 받은 게 됐고요. 그 후에 뭐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아니 실제로 빗썸이 그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를 줄 수 있느냐? 그럼 혹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가 다 그런 거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혼란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금액이나 사건의 그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화폐라는 것은 신뢰,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이른바 암호화폐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건들이 자꾸 잇따라 터지니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점점, 그러니까 저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이 비트코인 시세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이런 사건은 금융의 본격 제도 금융으로 진입하려는 이 암호화폐는 아주 큰 충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저는 사실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비트코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가치가 없지만 사람들이 비싸게 사고 파니까 가치가 생겨버린 건지, 경제적인 효용과 기능이 뭔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경제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투자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투자 수단이 됐구나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가격이 떨어졌냐 최근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치면서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 투자자 문제를 넘어서 이게 전 세계 경제 질서 또는 금융 상황에 아주 중대한 변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움직임을 모르면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거 약간 좀 저희들을 겁주려고 약간 좀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그렇게 전체 경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클까? 그리고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당시에 우리 경제 돋보기에서 케빈 워시란 사람이 새로 연준 의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다. 경제적 파장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 이 케빈 워시는 비둘기파에 가깝다. 강력한 매파는 아니다. 물론 당초에 거론됐던 케빈 해시시라는 사람보다는 조금 매파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트럼프가 돈을 풀려고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발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근데 시장에서는 지난 일주일 전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케빈 워시가 이 이름이 참 어려워요. 케빈 네. 워시인지 네. 버디 워시인지 이 핸드 워시인지 이게 잘 예.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이 케빈 워시라는 연준 의장이 엄청난 매파일 거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고 은값이 30%나 대폭락했던 게 바로 일주일 전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금융 이 혼란의 후폭풍이 아직도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은데, 네. 자, 지금 이제 뒤늦게 차근차근 그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당시에 은값이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예. 은 때문이 아니고 비트코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도 네. 전 전혀 짐작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예. 이른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내가 은을 한다면 은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저는 예.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여러 개 상품에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비트코인은요, 레버리지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현찰 100%다 주고 사는 것보다도 예. 일정 증거금만 내면 네. 일단 거래해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이른바 선물 거래 시스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도박성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높다. 네. 이런. 그런데 이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신 정거금 5%밖에 내놓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거래를 했지 않냐. 그런데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니까 우리도 피해를 볼 줄 모른다. 정거금 좀 더 내라. 이런 것을 전문 금융 용어로 마진 콜이라고 그럽니다. 네. 마진이 달라졌으니까 돈 네. 좀 더 내라. 인데 이게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뉴욕 증시나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도 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인데, 유명한 또 영화도 있죠. 마진콜. 네. 예, 뭐 빅쇼트라는 영화도 네. 있고요, 마진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그 마진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떨어져 보니까 마진콜 정거금 더 내라 이러니까 그 투자하는 사람이 네. 비트코인은 떨어졌는데 정거금을 더 내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찰도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투자 상품에서 돈을 꺼내서 네. 일단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콜 그러니까 그 납부를 못하면 청산되니까 그걸 그렇습니다.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마진콜을 막지 못하면 자기 있는 비트코인이 네.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은값, 금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요쪽은 차익 실현을 좀 해볼까? 그래서 돈을 빼는 바람에 은값이 30%가 떨어진 겁니다. 와, 근데 그 하락 폭이 엄청나네요. 30%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은 네. 투기성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아요. 은이요? 예. 더 높아요? 은이? 은은 시장이 굉장히 적은데 최근에 가격이 3배 예.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쇼크가, 비트코인에서는 100만 원 쇼크가 왔는데 은에서는 1000개, 10,000개의 쇼크가 온 겁니다. 은을 보고 놀라니까 금 투자한 사람들이 네. 일체 팔아서 금값이 떨어진 거예요. 야. 또 금은 거의 반화폐거든요. 네. 금이 떨어지니까 이거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투매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별 사태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마구 사 들어가요. 어허. 그래서 이게 코스피, 네. 코스닥에서도요. 네.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라는 게 주가가 5% 이상 올라서 네. 너무 이거 투기성이 쉽다 해서 일정 거래를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거래를 좀 잠깐 중단시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에서요. 3번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네. 사이드카가 발동돼도 보통 한 방향으로 갑니다. 예. 너무 높아서 발동되면 그 다음도 높아서 발동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코스피에서는 지난주에요. 떨어진다고 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가 네. 오른다고 해서 발동됐다가 또 떨어진다고 해서 발동됐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가 됐거든요. 예. 이 모든 진원지가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와, 아니 지금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의문이 또 하나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 비트코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거래 예.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신용 거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투기성으로 접근했다 사람들이. 예.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 시장은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진콜 위험 때문에 이 청산거래 위험 때문에 다른 투자에서 돈을 뽑아서 여기로 들어갔다.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비트코인 시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비트코인 시장을 뛰어들어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굳이 따져본다면 반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네. 금융시장 전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거꾸로 금융시장 전체의 문제는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이것을 돈 폭탄, 유동성 폭탄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 배후에는 사실 트럼프가 있는 것이죠. 또 트럼프.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국가 부채 또 미국을 위대하게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 예. 전 세계 각국이 동시에 푸는데 돈을 푸니까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잔치라고 할까요? 금융 시세들이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서 대부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오르면 너무 오른 데 대한 공포,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있고 또 많이 올랐으니까 난 일단 차익을 실현해야지 하는 그런 수요도 있으니까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 많이 올랐을 때는 그 상당히 조심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가격이 원래 좀 볼러타일, 부글부글 끓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네. 그런 전반적인 그런 요인이 하나 있는 데다가 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내부에 비트코인만에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반감기 위축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것은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아무리 많이 말해도 2,100만 개 이상은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네. 이게 다른 돈하고 완전히 다른 점에서 통화는 트럼프가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는데 예.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와도 새로 못 찍어내요. 네. 2,1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에 해지할 수 있다. 안전한 제품이다.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2,100만 개를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광에 가서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컴퓨터 속에서 게임을 풀면 그 비트코인을 줘요. 근데 그게 하나에 1억이 넘으니까 한번 네. 도전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를 반감기라고 해서 2,100만 개밖에 없으니까 4년 단위로 채굴 퍼센트 퀴즈를 맞춰도 과거에는 100원 줬으면 4년 후에는 50원 주고 또 4년 후에는 25원 주는 식으로 반감기가 있는데 반감기가 되면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가격이 막 폭발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이런 4년 주기 패턴을 가져오는데요. 이 작년 2025년이 4년 주기 반감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네. 그 정점기였고 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좀 떨어지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는 반감기 사이클이 작동 안 한다 이래서 올해도 오를 것이다. 물론 찬반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아니다 다를까 올해 들어서 반감기 효과로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 내부에 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 와중에 지금 그 금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면서 사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 이래서 금 대체 수단이다 이랬는데 금값이 더 오르니까 굳이 비트코인 갈 필요가 있겠어? 모든 돈이 지금 실물 금으로 몰려가니까 또 상대적으로 디지털 금이 조금 상대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의회에서 중대한 발언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예. 의회 청문회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비트코인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는데 이거 좀 비트코인 폭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좀 나설 생각이 없느냐. 네. 한마디로 영어로 베일아웃, 구제 금융을 해줄 수가 없느냐. 사실 그런 정도로 좀 비트코인이 좀 심각한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작심한 듯 기다렸다는 듯 비트코인은 법상 구제금융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금융 도와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까지만 나갔으면 좀 덜했을 텐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비트코인에게 베일아웃, 구제금융 해줄 어떤 의사도 없습니다. Any kind of no intention to boos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와서
가상화폐 키워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전략 비축한다고 그러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한다고 그랬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우리는 법적 권한도 없고 키워줄 마음도 없다. 이러니까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밤에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구 떨어져가지고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요. 예. 한 비트코인 1BTC당 6만 달러, 6만 9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요게 작년 10월 달, 10월 6일 날 어디까지 올라갔었냐? 네. 12만 7천 달러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12만. 예. 거의 13만 갔던 거죠. 예. 13만 갔던 게 6만으로 떨어졌다고요. 와, 그 절반 정도 반토막 더 났죠. 예, 와. 이제 이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마구 팔자는 매도 물량이 쏟아 나와주고 그게 비트코인 하나로 그친 게 아니라 금값, 은값, 주식, 급기야는 코스피, 코스닥까지 사이드카까지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 사태가 지금 터졌고 밤사이에 조금 올랐습니다만 네네. 여전히 지금 1비트코인당 7만 달러 이것은 13만 달러에 비한다면 역시 반토막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비트코인의 텐트럼 발작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 상황을 비트코인 투자하든 안 하든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졸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예. 이제 큰 폭풍이 옆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를 지금 띄워놓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데 네. 간밤에 또 회복을 했는데 이게 하루 단위로 보면은 많이 회복했다 싶어가지고 지금 뭐 6개월, 1년 그래프를 보니까 와 이거 폭락이 많네요.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루 정도 하루 오른 걸로 이게 회복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가상화폐 이거 관련해서 저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지금 말씀하신 베센트 장관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예. 좀 어제 봤어요. 예. 봤는데 원래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단호한 느낌이 좀 들렸고 예.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 처음 당선될 때 이번에 2기 당선될 때 이 가상화폐 친화적이다. 예. 그럴 것이다. 예. 라는 평가를 받았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또 크게 또 한번 또 한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거 다 해서 이제 나는 모르겠다 끝났다 이런 건가요? 지금요 의회 상원에서 베센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단호하게 얘기했느냐? 예. 그 또한 트럼프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트럼프네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요 트럼프에 대한 사실 트럼프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민 단속도 트럼프 잘못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격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이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자기가 가상화폐 진출을 그것을 비싼 가격에 저 중동 나라들에게 팔아먹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중요한 정보까지 넘겼다. 이게 지금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베센트 재무장관을 대상으로 당신도 트럼프의 그 가상화폐 장사, 가상화폐 농단에 계류돼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참이었거든요. 네. 그럴 때 다른 의원이 가상화폐 지금 떨어진다는데 또 지원할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베일아웃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힘주어 얘기했던 겁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게 전후 좌우를 모르는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배신 아니야. 키워준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권한도 없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다. 이러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다른 금융기관들은 망하면 정부가 베일아웃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서자야? 왜 우리는 안 키워주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인데 그 폭이 좀 커도 너무 크다. 그런데 지금 50%밖에 안 떨어졌어요. 예? 잠깐만요. 지금 예? 50% 떨어졌으면은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50%밖에 안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뭐 염장을 지르려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저 참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자. 왜냐하면 비트코인 나온 지가 지금 2008년인데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6년 그러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몇 차례 반감기 아까 반감기 때마다 좀 떨어진다. 반감기 2차 년도에 떨어진다 이랬는데
이번이 제 4차 반감기거든요. 네. 근데 1차 반감기가 2014년에 있었는데 음. 그때는 1년 사이에 93% 떨어졌어요. 에? 그러니까 100원이었다 그러면 7원만 남고 93이 날아갔던 거예요. 야, 그랬던 적이 있군요. 그게 1년간 그렇게 됐어요. 와. 자, 2차 반감기가 2018년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86%가 날아갔습니다. 와. 자, 3차 반감기가 2022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77%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93%, 86%, 77%가 날아갔는데 이번에는 50%밖에 안 날아간 거예요. 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야, 이거는 근데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거의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진 전사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야,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근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거로 끝난 게 낫느냐?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도 2배, 3배 이상 더 올랐거든요. 아, 과거에 사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뭔가 기존의 금융상품 투자와는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서로서로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투자다. 네. 이 말은 곧 내재 가치가 없다는 말을 돌려가지고 회피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반감기 얘기도 예전엔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야. 근데 모두가 그런 예상을 하면 가격이 그렇게 또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과거가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런다 보장 없습니다. 네, 오히려 또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된다고 모두가 예상을 하면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큰 돈 버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자, 뉴욕 증시가 흔들리는 대목인데 왜 비트코인이 흔들리는데 금값, 은값은 같은 금융 상품이니까 흔들리는 거 좀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뉴욕 증시는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네.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뉴욕 증시까지 왜 흔들리냐? 여기에 네. 이른바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MSTR이라는 회사인데 회사 이름이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가 지금 아주 뉴욕 증시의 가장 핫한 회사인데 이 네. 회사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1년 전부터 네. 비트코인 사업만 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고 팔고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뭐 사모도 있죠. 계속. 주로 네. 삽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서 가격이 오르면 그 시세 차익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또 끌어모아요. 네. 그러니까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만으로서 큰 돈을 벌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예.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비트코인 투자자 중에서 큰 손 중에 큰 손이니까 제일 먼저 망할 수가 있잖아요. 네. 스트래티지 주가가 지금 하루에 20% 떨어지고 있는. 야. 그런데 이런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를 네. 트레저리 컴퍼니라고 그러는데요. 사업은 안 하고 금고만 차고 다닌다 해서 트레저리 컴퍼니인데 이게 뉴욕 증시에 171개, 네. 그러니까 178개가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만 못 끌고 있는 회사가 178개가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뉴욕 증시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를 연결되도록 할게 이게 어떤 효과로 돌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허용해준 아주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네. 허용해준 이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1기 때. 아니면 2기 때. 2기 때요? 네.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예. 야, 비트코인 관련 얘기 할 게 앞으로 많은데 예. 다음 주에 또 이어서 1시간 또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얘기 오늘 살펴봤고요. 네, 김대호 소장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